고흥나로도 우주센터에서 시험 발사체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국형 발사체 개발의 핵심인 75톤급 액체 엔진 독자 개발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시험 발사체 발사 성공으로 오는 2021년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띄우기 위해 누리호가 2차례 발사될 예정입니다. 달 탐사 계획은 물론 소형 로켓 개발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광양 세풍산단에 중국 기업이 투자한 알루미늄 공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은 국내 시장 잠식과 환경오염을 우려하며 공장 입주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반도 최대 규모의 폐총인 해남 군곡리 발굴 조사 결과 유물이 대거 출토됐습니다. 유물 가운데 뱃사람들이 기륭 화복을 점치는 독골이 발견돼 고대 무역항으로 기능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우리나라가 한국형 발사체 개발의 핵심인 75톤급 액체 엔진 독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고흥나로 우주센터에서 시험 발사체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나로 우주센터, 연료와 산화제 주입까지 모두 마친 시험 발사체가 하늘을 향해 발사대에 고추 세워져 있습니다. 11월 28일 16시, 발사 시각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드디어 발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4. 엔진 점화. 75톤급 액체 엔진이 점화되자 길이 25.8m, 무게 52.1톤의 시험 발사체가 굉음과 함께 불기둥을 내뿜으며 서서히 그리고 힘차게 솟아오릅니다. 발사 후 곧바로 음속을 돌파한 시험 발사체가 이내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발사대를 떠난 시험 발사체는 정확히 151초 동안 정상 연소됐고 전체 429km를 탄도 비행한 다음 제주도와 오키나와 사이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사체 엔진 독자 개발에 성공했음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연소 시간, 그 다음에 최대 도달 고도, 낙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비행 시험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시험 발사체가 기대했던 만큼 충분한 추력을 냈으며 비행 궤적도 예상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으로 지난 2010년 시작된 한국형 발사체 개발 계획은 이제 엔진 개발과 시험 발사 단계를 지나 2021년 누리호 발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네, 이렇게 엔진 개발에 성공한 우리나라는 오는 2021년 순수 우리 기술로 우리 땅에서 쏘아올리는 첫 우주 발사체 발사에 도전합니다. 이번 시험 발사 성공의 의미와 향후 일정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의 핵심은 75톤급 액체 엔진의 자체 개발과 제작입니다. 하지만 발사체 엔진은 물론 연료와 산화제 탱크, 터보펌프 등 모두 처음 만들어보는 부품들이어서 숱한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발사의 성공은 한국형 발사체 개발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자 고비였습니다. 발사체 기술의 확보는 우주 주권 국가임을 의미하는 동시에 전 세계 우주 개발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의 획득을 의미합니다. 오늘 시험 발사체를 통해 누리의 개발을 위한 기술적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발사체의 핵심 기술이자 개발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75톤급 엔진은 오늘 발사를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3단형으로 이번에 개발한 75톤급 액체 엔진이 각각 1단에 4기, 2단에 1기가 들어가고 3단에는 7톤급 엔진이 장착됩니다. 때문에 우리 연구진들은 곧바로 1단용 엔진 4기를 묶는 클러스터링 작업과 2단용 진공 상태에서의 연소 시험, 그리고 발사체 조립과 발사대 건설에 나섭니다. 누리호는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 700km 상공에 띄우기 위해 오는 2021년 2차례 발사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이번 액체 엔진 자체 개발 성공을 계기로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이은 달 탐사 계획은 물론 기업체로의 기술 이전을 통한 소형 로켓 개발에 주력해 세계 위성 발사 시장에도 진입한다는 구상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공군이 내년 우주항공축제 개최 시기를 조정해 5월 3일부터 사흘 동안 나로우주센터 일원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공군은
당초 우주항공축제를 여름 휴가철인 7월 말에서 8월 초에 개최했지만 무더운 날씨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주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최 시기 변경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특히 내년 축제는 우주항공체험시설과 협업을 통해 매력 있는 신규 콘텐츠를 발굴하고 국내 유일의 우주발사대를 활용해 고흥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지역 시민단체가 광주 순천 구간 철도 전철화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전남사회단체연합회는 경전선 영남 구간과 달리 호남 구간은 일제강점기 이후 개량된 적이 없고 경제성 평가에서 낮은 결과가 나온 타 지역에서도 전철화가 추진되고 있다며 정치권이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달 초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 역시 영호남 화합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경전선 호남 구간의 전철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제2청사 확대 논의와 관련해 동부 지역 지자체들의 유치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순천시는 허석 시장의 공약에 따라 건립 부지를 놓고 기관 협의를 준비해왔으며 여러 공공기관이 몰려있는 점 등을 들어 통합청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역시 청사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전담부서를 꾸려 전라남도의 계획에 맞춰 입지 조건 등을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져 도립미술관과 공립예술고 이후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다시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 세풍산단에 중국 기업이 투자한 알루미늄 공장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관련 업계는 국내 시장 잠식을 우려하고 있고 주민들도 환경오염을 걱정하며 입주 반대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섰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광양 세풍산단입니다. 중국 밍타이그룹이 이곳 외국인 투자 지역에 내년까지 한국 법인의 알루미늄 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비철금속협회는 먼저 영서업체가 많고 평균 영업이익이 1.3%밖에 되지 않는 국내 시장 잠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세 우회로로 이용되면 미국 수출길도 타격을 입게 된다며 철회 건의서를 냈습니다. 저희 알루미늄업계는 사업 존폐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국내 제조 시 원산지 변경 미 우회 수출로 인해서 통상 이슈가 재부각됨으로 해서 수출 제한이 예상이 되고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중국 알루미늄 공장의 광양 입주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13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중국도 스모그 발생의 주 원인으로 알루미늄 공장을 꼽고 있다며 환경오염 우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청은 유치된 공장이 원석을 재련하는 공정이 없어 환경오염 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10마이크로미터 포일을 만드는 공정으로 6마이크로미터 국내 제품과 수출 시장이 다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련 공정이 끝난 알루미늄 덩어리를 가져다가 광양에서는 판재나 호일을 만드는 그런 가공 공장이기 때문에 이 가공 시설에서는 환경 오염 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습니다. 중국 알루미늄 공장의 광양 입주를 놓고 불거진 시장 잠식과 환경 오염 논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지역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오늘 하반기 회의를 열고 원청과 하청의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선언문에는 노사와 지자체, 관계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도입과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신성남 민노총 여수지부장을 포함해 모두 4명이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오늘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남 지역에도 새벽 한때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전남에서는 특히 서부 지역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고 여수와 순천을 비롯한 동부 지역도 하루 종일 나쁨 수준이 이어졌습니다. 중국발 황사와 겹쳤던 이번 미세먼지는 내일 밤까지 계속되다 차츰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명 조개 무덤인 폐총은 고대인의 생활을 엿볼 수 있어 역사의 타임머신으로 불립니다. 한반도 최대 규모의 폐총인 해남 군곡리 폐총에 대한 발굴 조사 결과 고대 해상 교류를 입증하는 유물이 대거 출토됐습니다. 보도에 신광아 기자입니다.
한반도 서남의 모서리에 위치한 해남군 송지면 군곡리. 땅끝을 향하는 낮은 구릉에 거대한 폐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30년 전 첫 발굴 이후 지금까지 수습된 유물은 1000여 점. 최근 6차 발굴에서 고대 한반도와 중국, 일본의 교류 사실을 입증하는 유물들이 대거 발굴됐습니다. 특히 뱃사람들이 동물뼈로 길흉 화복을 점치는 복골이 발견되면서 군곡리 폐총 주변이 고대 무역항으로 기능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떤 형태로 그 갈라진 걸 보고 기륭 화복을 점쳤는지는 확인을 하기는 힘든데 이렇게 불러 지졌던 흔적들이 확인된 걸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점을 치던 뼈이다. 현무암 흙이 포함된 토기 조각과 가마터가 발견되면서 고대 이곳에는 제주도와 교류하는 고대 토기 제조 공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남 군곡리 폐총의 발굴지입니다.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5세기까지의 유물들이 집중적으로 발굴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리구슬과 용범이 동시에 발견돼 해상 세력을 통해 철기를 받아들인 해상 세력 존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닷길을 통해서 철기 문화가 전달됐다는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해를 통해서 철기 문화가 유입됐다, 이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문화재청과 해남군은 사적이 지정된 군곡리 폐총 일원 8만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해 보존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서 이런 많은 유물들이 발견됐는지, 또 그런 항이 있었는지, 이런 거 중장기적으로 좀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대 해상교류사와 생활사 연구를 위한 타임머신으로 불리는 군곡리 폐총의 추가 발굴과 보존,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여수 박람회장 인근에 여행자 거리 안내지도가 설치됐습니다. 한려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오늘 박람회장 정문 앞에서 자생단체 회원과 시도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행자 거리 지정 행사를 갖고 주변 관광지를 소개하는 안내지도를 설치했습니다. 여행자 거리로 지정된 한려동 일대는 오동도 박람회장과 가깝고 게스트하우스가 밀집해 관광객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철도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지난 7월 순천역 광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범기간 공공장소에서 또 다른 행인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정신질환으로 범행했을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실시한 지자체별 신재생 에너지 평가에서 순천시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순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2018 신재생 에너지 대상에서 관련 산업 육성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달성한 성과를 인정받아 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정부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신산업 발전 등 정책 기여도를 반영해 이뤄졌습니다. 고흥군이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남해안 유휴시설 재활용 시범 사업으로 추진 중인 목일신 자전거 박물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설명회에서 폐교된 도양초등학교를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해 유휴시설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는 물론 남해안 관광 거점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남해안 유휴시설 재활용 방안 연구 용역은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 경상남도, 여수와 순천, 광양, 고흥 등 총 11개 기관이 공동 시행 협약을 맺은 사업으로 하동군 만화마을과 고흥군 자전거 박물관이 시범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30일 광양 하이텍고등학교와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체 채용정보 순회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광양 하이텍고등학교 3학년 학생 183명과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 3학년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이번 설명회는 학교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